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코에 염증이 생겨서 2주간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 아직도 목소리에 힘이 없긴 합니다. 코로나나 몸이 약해진 건 아니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3주째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죄송하긴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페이스북 실적이 개판으로 나오고 메타버스로 인한 손실이 12조나 생겨 하루에 27% 가까이 빠지면서 나스닥도 4%나 빠졌는데요. 금요일에 다행히 아마존 실적과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많이 회복한 모양새입니다. 근데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다시 치솟았잖아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니 시장은 연준이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 금리가 이렇게 치솟은 겁니다. 이러니 최근에 계속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조종장이 오고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 항상 늘 매번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조종을 받으면 프린들님은 주식은 다 파시나요? 이럴 때는 스파이를 매수해요? QQQ를 매수해요? 달러원 환율이 너무 올랐는데 환전을 해도 되나요? 아마 제가 유튜브를 하는 한 계속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더라도 누군가 그건 아니야, 이건 맞아 라고 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답답한 분도 있겠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저도 당연하고 쉽게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죠. 먼저 늘 물어보시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프린들님은 주식은 다 파시나요? 에 대한 답변은 절대로 안 팝니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달러원 환율이 2,000원이 돼도 투자 목적이면 언제든 환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환치기 목적이면 지금같이 1,200원이 넘으면 하지 말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물어보시는 스파이를 매수해요, QQQ를 매수해요는 이건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 ETF와 나스닥 지수 ETF 중에 어떤 게 더 오를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손해를 덜 볼까요?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른 유튜버나 다른 전문가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프레드 사이트를 통해 제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프레드를 입력, 이걸 클릭, 여기에 S&P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클릭, 두 번째 이놈을 클릭, 그럼 우리는 S&P 500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딧을 클릭, 에드라인을 클릭, 그리고 나스닥을 입력, 그리고 이놈을 클릭, 에드 데이터를 클릭. 이것만 봐도 나스닥이 훨씬 많이 오르고 훨씬 많이 빠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나스닥이 더 매력적이지만 더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기 값 차이가 많이 나면 포맷에 들어가서 Y축을 오른쪽으로 변경해주면 보기가 훨씬 편하긴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다운받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이트가 비슷하긴 한데요. 프레드 사이트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데이터로 다운받을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엑셀이 편하니 엑셀을 선택. 그럼 이 다운받은 엑셀을 열고 레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연평균 수익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새 시트를 하나 열고 레이트 함수는 첫 번째 데이터와 마지막 데이터만 있으면 연평균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선택하고 복사, 그리고 새 시트에 붙여넣기, 그리고 다시 데이터 시트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데이터를 선택하고 복사, 그리고 다시 새 시트에 붙여넣기, 여기에 레이스를 입력하고 컨트롤 A. 그럼 값을 입력하는 상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해당 기간을 넣으면 되는데요. 2022년 빼기 2012년. 여기는 그냥 0을 넣으면 됩니다. 프레젠 밸류는 마이너스 시작값, 퓨처 밸류는 마지막 값,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럼 S&P 500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3% 정도 오른 거고요. 나스닥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나스닥은 매년 17% 정도 오른 겁니다. 이걸 멀티플로 보면 S&P 500은 10년 동안 3.3배 올랐고요.
나스닥은 10년 동안 4.7배 올랐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늘 항상 매번 똑같이 S&P 500보다 더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장기로 보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아주 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신이 장기 투자를 못하는 성격이고 조금만 떨어지면 안전부절 못하고 여기저기 욕하고 가족, 친구, 주식 유튜브를 괴롭히는 스타일이다. 그럼 지금 당장 QQQ를 파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분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파시기 바랍니다. 전에 지금은 조정장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스닥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분이 앞으로 진짜 조정장이 오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100% 더 난리칠 겁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시드머니가 작다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하는 분들은 더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와 이익률은 거의 정비례합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이익은 정비례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장을 인정하고 본인을 인정해야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조정을 견딜 수 있는 분만 나스닥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거지 내릴 때 샥 피했다가 오를 때 샥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0%만 빠져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 분이면 더 리스크가 작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이 10% 내리는 건 통계적으로 18개월마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 빠진 게 조정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런 약한 조정장에도 벌벌 떨면서 못 버티는 분이 지금 매도하고 최저점에 들어가서 최고점에 먹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받기 싫고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거의 많은 분이 이런 분일 텐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정말 스트레스 덜 받고 몰빵했다가 왕창 먹고 폭락 오기 전에 샥 빠지고 폭등하기 전에 샥 들어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구글에서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을 입력, 이걸 클릭. 이젠 다 외우셨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몰빵해서 왕창 먹고 싶은 분은 일단 지금 가진 모든 주식 ETF를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사이클이 여기에 오면 몰빵을 하세요. 나스닥 레버리지도 OK입니다. 아마 이때 모든 경제지표는 다 망가져 있고 주식시장은 개박살 나 있을 겁니다. 이때 몰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사이클이 여기에 오면 모든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여러분 주식이나 ETF는 폭등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또 다 파세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미국 사이클이 여기에 오면 몰빵, 미국 사이클이 여기에 오면 풀매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리겠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5월 적립시 장기 투자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올 거라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아마 매도세금이나 이것저것 따져보면 수익률이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급등을 못 먹을 확률이 높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만족도는 이쪽이 훨씬 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진지하게 파악하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 확인한 다음 여러분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그냥 편하게 장기 5월 적립식 미국 지수 ETF를 선택하겠습니다. 날씨가 다시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